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속사정과는 거리가 먼 담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대체제를 이미 찾았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재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보도도 지금 많은데요. 이게 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페이크 뉴스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뉴스가 났는데요. 제가 이거는 온라인으로 기사를 처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니케이에 난 기사인데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가는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죠. 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국내 공장으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심사를 90일 동안 진행함으로써 수출이 순조롭게 되지 않도록 지금 방해를 놓고 있는 일종의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의 중국법인 또 하이닉스의 중국법인에서 직접 수입하는 그러니까 중국법인에서 수입하는 거죠. 직접 수입하는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통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이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도 있고 오스틴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법인도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습니다. 이 낸드는 삼성이 만드는 전체 낸드의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바로 중국 낸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는 D램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체 D램의 40%를 만듭니다. 일단 이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중국 법인에서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필요로 할 겁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꼭 필요한 소재니까요. 대부분은 근데 이 삼성 중국 법인에서는 그간 어떻게 해왔느냐, 대부분의 물량은 직접 수입해서 썼습니다. 일본에서요. 중국 법인에서 직접 일본에다가 오퍼를 내서 물량을 받아서 썼습니다. 직접 직수입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입한 물량을 중국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량은 한국 공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중국으로 보내서 썼고, 대부분은 중국 법인에서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부분은 직접 수입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법인이 직접. 그런데 일본 정부가 중국 법인에서 직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벤더들에게 너들이 수입하려고 하는 이 물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최종 유저를 밝히라고 리포트하라고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이닉스 D램을 만드는 데 쓴다 그러면 수출을 천천히 늦춰서 수출이 잘 안 되게끔 이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 법인에서 중국의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 제품,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제품의 생산이 차질을 빚어지게 되고, 이 중국 법인에서 만드는 메모리는 대부분 현지 중국 기업들이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업체들, 하웨이, 샤오미, 오버, 비포, 원플러스1 같은 스마트폰 업체, 그 다음에 통신장비 업체, 또 하웨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ZTE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가전업체, TV 업체 포함해서요, 하이센스, TCL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중국의 삼성 공장, 하이닉스 공장에서 메모리 낸드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 왔는데, 이 중국 법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기업들도 메모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중국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껏 그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때리면서 힘들게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이 하나만으로도 중국의 기술 굴기를 엄청나게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하나 더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자기한테 한일 갈등에 대해서 견제해 달라는 뜻을 보내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의 친구다. 하지만 아베는 자신한테 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한테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두 명 다 아베도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즉 아베가 나한테 요청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직 내가 중재할 뜻은 없다. 이렇게 밝힌 거죠. 중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이렇게 확실히 제어할 하나의 지렛대가 생긴 만큼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애플이나 HP 같은 자국의 기술 기업들도 일부 피해를 보겠지만 그런 피해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마이크론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물량을 국내 기업, 미국 기업부터 주라고 압력을 넣든지 마이크론에게, 그리고 도시바에게도 다른 기술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물량을 주라는 식으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알면요, 지금 국내 기업의 우리 한국과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소재의 대체제를 지금 잘 찾고 있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소재 국산화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러시아산 불화수소 제한을 받았고 러시아 측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교도통신의 외신을 통해서 한국 기업과 방어그룹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두 개 다 페이크 뉴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산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화학 쪽의 강국이라 그래도, 기술 강국이라 그래도 고순도 불화수소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산을 대체할 수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기업과는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여기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또 러시아산 제품을 테스트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6개월 이상,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는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수출 규제가 계속된다면요. 그리고 중국 방어그룹 같은 경우도 실체가 있는 화학기업이지만 기술력은 일본 기업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구가 9개 있습니다. 99.9999 해서 구가 12개라는 거죠. 12입니다. 한국 제품은 구가 기껏해야 4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9.99 정도죠. 하지만 일본은 99.9999 해서 12개라는 얘기입니다. 12입니다. 이 바로 순도 차이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라는 최첨단 공정, 복잡하던 공정에서 이 순도의 차이가 결국에는 불량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메모리 제품, 최첨단 메모리 제품에서 제품의 차이를 만드는 그런 미세한 디테일의 경쟁력 차이를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산 불화수소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배경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여론전이라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막무가내로 지금 핀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그 조국 수석의 죽창가나 아니면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운동,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그 포퓰리즘에 가까운 그
구호로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더 나쁜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쪽에 갖고 있는 지렛대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여론전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사실 정답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당장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소재의 국산화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교적 타협으로 이 사태를 빨리 조기에 타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여론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큰 패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재 국산화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70조입니다. 근데 추경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1, 2천억 배정해 놓고 이걸로 뭐 그 효과가 날 것처럼 자꾸 호들갑을 뜨는데요. 택도 없는 얘기죠. 일본의 소재 기술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7년인가요? 1864년인가요? 어찌됐든 우리보다는 그 개화가 한 1, 20년 빨랐는데요. 이전에부터 일본은 이미 과학 문명,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아들여 와서 사실은 우리보다는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도랄까요? 그 노력 자체가 3, 40년 이상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재 국산화를 금세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고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뜻, 그거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석기 사장이 이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전체 CEO인데요. 이석기 사장이 지금 일본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일본 소재 관련해서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요. 일전에 그 김동석 언론 담당이죠. 대외협력총괄사장이 일본에 가서 동태를 한번 파악해 왔고, 그게 아마 최태원 회장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또 이석기 사장이 바로 일본으로 떠난 건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가서 무엇을 얻기보다는 실제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어떤 재고를 더 확보하거나 이런 성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사실 일본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일종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메시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대로 계속 외교적으로 대치하면서 일본과의 여론전을 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물밑에서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적 타협을 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절박하게 시장으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소재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만들기 때문에 금세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소재 기업들이 국내의 뛰어난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유망한 거래처를 잃는 그런 자충수를 뒀다. 또 러시아의 불화수소를 제한받았고 방허그룹과도 체결했기 때문에 소재 공급처 다변화가 성과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진실을 호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삼성 하이닉스를 위하는 길일까요? 우리 정부를 위하는 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